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오를 때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외로웠던 1월 증시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2월 증시가 시작됐는데요. 1월을 어렵게 했던 급격한 환율 변화나 외국인들의 매도는 주춤해질 전망이지만 미국의 4분기 GDP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 회복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담이 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증시 상승을 위해서 2월 어떠한 체크포인트들 확인해봐야 할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0.3% 정도 내리면서 195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이 살짝 불안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090원대로 올라왔는데 상승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8원 정도 오르면서 1097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1960선에서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기간이 매도로 포지션 틀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후 1960선을 이탈한 코스피 지수, 오전장에서 중국의 1월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1950선마저 내줬는데요.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코스피 하락폭 많이 축소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32%의 내림세 보이면서 195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98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50억 원, 191억 원의 매도 공세 펼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던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장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후 하락폭 확대하면서 20일 만에 500선마저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후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폭 많이 축소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65%의 내림세 보이면서 500선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1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당연히 재간이 없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25억 원, 외국인이 7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은 오늘 장 초반 최근 급등감 피로감에 따라서 1080원대 후반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중국의 1월 PMI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가득 잡았는데요. 이후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크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8원 20전에 오름세 보이면서 1097원 20전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44만 3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의 경우 전력 구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의 오름세 보이며 33,4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이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만 2천 원을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은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CJ 오쇼핑이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0.78%의 오름세 보이면서 19,3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가 약보합권, 다음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이 현재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호실적이 부각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주당 5,600원 올라 17만 6,2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의 경우 1%대의 하락 흐름, 파트로는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주가가 외국인의 러브콜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기아차의 경우 보합권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현대위아가 오늘 강세 흐름 좋은데요.
3.40%의 오름세 보이면서 15만 2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기계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동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이 7%대의 내림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4%대의 하락 흐름, 두산엔진 역시 4%대의 내림세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한국카본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7,21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나로우 발사 성공 소식에 전이 급등세를 이어가던 우주항공주 주가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내림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추로시스가 7%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3,2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한양디지텍이 5%대의 내림세, 시트레가이가 10%대의 낙폭 보이면서 23,2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SK그룹주 주가가 SK 최태원 그룹 회장의 구속 소식에 동반 내림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SK와 SK텔레콤은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SK케미칼의 경우 지난해 실적 부진 소식에 4%대의 내림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6만 7,5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두산건설, 유상증자설에 오늘 두산그룹주 주가가 동반 급락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이 5%대의 내림폭 보이면서 12만 2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4%대의 하락 흐름, 두산중공업 역시 8%대의 내림세에 이어지면서 42,7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즈비전이 13%대의 급등세에 이어지면서 현재 1,325원에 온세텔레콤이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한국정보통신이 7%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770원에 뉴인텍 역시 4%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1,46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박근혜 테마주 주가가 오늘 상승 흐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양육소장 신청을 앞두고 강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령메디앙스가 4%대 강세 흐름 보이며 11,950원에 아가방 컴퍼니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8,78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이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일네트워크스입니다. 한일네트워크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87% 늘어난 19억 2,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호실적에 현재 8%대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네트워크스는 2,44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송원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송원산업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796억 3,700만 원과 576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129.2% 늘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인 송원산업은 4%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50원 올라 11,05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등을 기대했던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지수는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경기 방어주들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주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오르고 있던데요. 오늘 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전에 좀 더 하락폭이 좀 컸으나 지금 만회가 좀 되면서 시장이 지금 1950포인트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기금의 그러한 매수 패턴을 좀 보자면 지수의 어떤 1950포인트 정도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장 시간이 더 가면서 매수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55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하락을 했다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약간 수급은 좀 약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다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크지 않은 부분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서 한 900억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현재 뭐 전기전자라든가 철강, 금속, 화학 뭐 이런 매도를 하고 기계업종에 대한 매도, 두산 쪽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방어주 쪽에 해당이 되는 뭐 전기 가스 쪽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매수 보험업종에 대한 이 부분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에 대해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그런 매수도 지금 환율이 또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주들의 추가적인 그러한 반등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운수 장비와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큰 뭐 매수가 없는 매도도 뭐 많지는 않고요. 뭐 다른 섹터들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금액 자체는 크지 않다. 지금 매매 자체가 지금 전기전자 운수 장비 쪽에서의 매수와 화학 쪽에서의 매도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큰 그런 매매가 없어서 일단 매도는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적은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1950을 좀 지켜주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오늘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어제와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어제 뭐 자동차 쪽의 반등 이후에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이틀 전이었죠. 그때부터는 어떤 반등을 노리고 박스권의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의 가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현재 구간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신규 매수는 좀 불가능하겠죠. 어제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의 상단부인 30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29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약간은 부담스럽지만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은 추가적인 상승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반등에 근데 여전히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그 박스 안에서의 흐름 그대로 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쪽의 흐름 어제도 뭐 말씀드렸죠. 그런 홈쇼핑 관련이라든가 택배 관련한 쪽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 쪽에서 포스코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통신과 전기가스 업종, 한국전력과 뭐 KT 이러한 종목들의 반등, 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IT나 이런 쪽은 약간의 오늘 주춤하는 흐름 속에서 그쪽에서 또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흐름, 한국전력이라는 뭐 개별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반등의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의 그러한 매수가 또 이런 방어주 쪽으로 좀 유입이 되는 부분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오늘 뭐 무선 충전이라든가 방산주의 흐름들이 뭐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나무 관련주들의 흐름은 현재 큰 변동을 주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뭐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쪽에서는 가장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뭐 현대차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다시 한번 또 철강 쪽에서 좀 철강 쪽으로 계속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여전히 좀 들고 있고요. 통신에서 뭐 KT라든가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RF텍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히 그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전에 이제 말씀드린 데 1920포인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전략적인 부분도 사실은 크게 현재 뭐 환율에 대한 어떤 변화 부분과 이런 부분 외에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면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전히 그 자동차 낙폭 과대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박스 트레이딩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그리고 낙폭이 지금 과대한 이런 IT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여전히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와 뭐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금융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이런 쪽에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그러한 매수 관점을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순서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건설이 올라가고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말씀드리는 건설주는 삼성물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그러한 흐름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춘절 관련한 쪽이 또 본격적으로 또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제 뭐 여행 관련해서 하나투어는 상당히 많은 흐름이 나타났었고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모두투어가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업종 내에서도 어떤 이 순서의 차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순서의 차이도 조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많이 올라간 쪽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오르지 않은 쪽은 또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아까 현대 자동차 쪽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모비스가 강하게 반등을 했고 현대차는 아직은 조금 반등의 여지가 더 있다는 거죠. 아직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개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략적인 부분은 그대로 수익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뭐 IT 쪽의 저점 매수와 자동차 쪽의 박스 트레이딩 그리고 현재 관련한 쪽에서의 흐름,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여전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뭐 화학 쪽에서는 소비 관련해서 락앤락이나 뭐 이러한 종목들 계속 여전히 관심이 가능하고 헬스케어 관련한 쪽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이후에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여전히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좀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비슷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시장은 그렇게 제 생각에는 약간 지금 뭐 답답하고 이러한 흐름이긴 하지만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 섹터 안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대신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매를 하시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어떤 상방향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기조가 매도 기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변화가 나타날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더 중의적인 관점으로 가담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 연결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네. 금호석유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황 회복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측정해드리고요. 매수 대기자분들은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바텍입니다. 예. 동사는 치과용 엑스레이 등의 영상 진단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3D 진단 장비 시장을 90%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D 시장을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70% 정도가 해외 시장 매출인데요. 올해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저가 보급형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해외 수출을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10%에서 19%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텍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6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자는 36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3만 8천 명 늘어났고 시장 예상치 35만 명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인소득이 전달보다 2.6% 증가해 시장 예상치 0.7%를 크게 웃돌았으며 소비 지출은 0.2%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 증가가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4개월간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중국의 1월 PMI는 50.4를 기록해 전달 50.6보다 조금 떨어졌으며 전문가 예상치인 51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HSBC는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PMI가 52.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예상치 51.9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1%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으로 2% 미만인 것은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460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이 제기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소한 애플과의 특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계속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들었던 1월 증시 이제 마무리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2월 코스피는 한 바텀은 1920 정도, 한 1900 초반선 보고 있고요. 네. 많이 올라가면 2000 조금 넘는 한 2000에서 20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 경기와 우리나라 주식시장과의 관련성 어떻게 디커플링 보고 있나 이런 질문들 계속 주시는데요. 그런 완화보다는 사실 2월 동안에는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 2월 후반부터 이제 우리나라 신정부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 좀 심리 개선되면서 이제 지수도 기대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2월 후반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드리면 업사이드는 그 신정부효가 2월 동안의 리스크는 수급 부담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2월에는 원달러 환율의 급변화도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1,097원대까지 올랐습니다. 2월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1월처럼 그 환율 쪽도 선진국 통화는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신흥국 통화는 좀 강세 구도 보이는 것 이어질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전반적 약세, 원화는 그동안 기조 이어서 전반적 강세, 유로화도 강세, 엔화는 약세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월과는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 없는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엔화 약세까지 지금 가세하면서 원화 절상은 아무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 이래저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심 업종 어디로 보시는지요? 급격하게 2월 초중반에 지수가 반등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고 오히려 좀 낙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월 말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좀 반등 포인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V자형 2월 달에 예상을 하신다면 시장 그 벤치마크보다 좀 상회할 수 있는 수익률 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할 수 있는 내수 소비주 우선적으로 담으신 다음에 좀 이제 V자 회복 나타냈을 때 월중에 좀 수익률 제고할 수 있는 원자재주 위주로 편입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ETF 형태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종목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는데 내수 소비주 중에서는 업종으로는 음식료, 유통, 제약, 바이오 쪽 보고 있고 원자재주 관련 쪽에서는 철강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 업종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전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기술적인 조정을 보일 때 이제 국내 증시도 따라 내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2월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한꺼번에 분석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이제 주간 신규 실업청 건수가 예상 밖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계절 조정이 지난번에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악재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기업 실적도 계속 좋았지만 어저께는 들쑥날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호재였다는 것은 독일에서 1월 실업률이 6.8%가 나면서 예상 밖으로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한 상황이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 전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로존의 그 프랑스 장관은 환율 전쟁으로 첫 희생자가 유로존이다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아마도 프랑스 입장으로서는 환율에 민감한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의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다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메르켈 총리도 역시 일본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일본은 엔저로 순풍을 뒀다는 일본 기업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는데 환율 때문에 흑자 전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닌텐도가 그렇거든요. 200억 엔 정도 적자 났는데 140억 엔 정도 흑자가 났고요. 엔화가 1엔 내려갈 때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천억 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웬만한 그 기업 시장에는 전부 다 용어들이 최고라든가 회복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 용어가 지금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엔저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화가 갑자기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엔화에서의 손실을 원화로서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인가요? 오늘 1097원까지 올라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오전에는 한 250억 샀다가 다시 매도 21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은 86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투신과 기금이 그동안 샀었는데 오늘은 꿈쩍을 안 하네요. 오히려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500억이 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사실 상승 종목이 별로 눈에 띄질 않습니다. 주가를 뭘로 방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세 종목 보면 자동차들,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약세의 모습을 보는데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보면 15만 2천 원 정도까지 또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막판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OCI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16불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OCI만 지금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의 손익분기점이 20불이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20불까지 간다라는 분위기를 띄우면 역시 OCI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주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거 보면 화학주하고 원자재주죠. 고려아연이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화학주가 롯데케미칼 같은 게 3.9%, 그 다음에 LG화학 0.8%, SK이노베이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낙폭을 줄여주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세 달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달 한 달은 너무나 힘든 한 달이었는데요. 이달은 반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시기를 이제 엔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원고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차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반등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가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자동차주들은 충분히 다시 메리트가로 부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엔저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엔저의 대응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가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1960포인트 정도까지 회복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장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네, 오늘 장은 네. 아무래도 장 초반에 들려왔던 소식에 의하면은 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거에 이어서 뭐 뱅가드 이슈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엔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초반에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매도하는데도 네. 지수는 1%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예. 그렇게 소폭 비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오전작에 빠졌던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국내 증시의 시장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투자 심리가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는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낙폭을 만회하면서 지금 네. 0.1% 정도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의 이제 약세는 국내 기관, 연기금 투신 그리고 보험권에서 그동안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상승시켰는데 오늘은 조금 매수가 뜸한 이유로 해서 오늘 장은 글로벌 증시와 함께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단기 반등에 성공했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이 단기 반등에 따른 눌림목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 시장이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다시 500선을 오전장에 하회했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오전장에 한 80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1% 넘게 빠졌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내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와 같이 보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러셀 지수는 미국의 다우 지수와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디커플링이 좀 강화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이제 디커플링이 뭐 뱅가드 이슈 엔저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심화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한편으로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뱅가드 이슈는 지속적으로 1월부터 계속 표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지수에 다 녹여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계 자금의 공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데 네. 1월 달에 외국계 자금 유출입을 보면 미국계 자금보다 유럽계 자금, 특히 영국 쪽에서 자금 유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이것은 뱅가드 뱅가드 환매에 의해서 자금이 유출됐다면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갔어야 됐는데 영국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이 뱅가드 이슈를 이용해서 예. 지금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거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호전되는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은 매기가 몰리면서 조정이 아닌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뱅가드 이슈, 뭐 공매도 세력 그리고 엔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실적 저평가된 실적이 호전되게 발표되는 기업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2월 증시가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2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엔저, 뱅가드 같은 우려감은 많이 1월 증시에 표출된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월에는 1월보다는 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월보다는 디커플링이 다소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추세를 그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님께서도 2월 증시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신데요. 그렇다면 2월 증시 어떤 업종에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2월 증시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계속 지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네.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국내 증시에도 지금 현대모비스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모비스가 시장의 예상을 비트하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렇듯 지금 실적이 호전되게 발표되는 기업들은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지금 시장 상황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네. 실적이 우량하게 발표되는 종목으로 좀 대형주나 소형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2월 증시는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인가요? 오늘 관심 종목은 골라주지 않으셨네요.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실적 호전주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가 그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종목을 언급하진 않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자동차주가 지금 눌림목 구간을 지나서 또 한 번의 작은 반등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48,000원이면 정말 저점이다. 그때는 정말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아차가 단기에 크게 반등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을 다시 넘어서고서 지금 단기 반등에 성공하면서 1차 조정 구간에 있는데 5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동차주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정동웅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RF텍, 트레이스, 그리고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 우리금융, 일진디스플레이까지 총 6종목이 담겨있었는데요. 비중이 5%에서 10% 내외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60% 가깝습니다. 현재 이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드릴게요. RF텍이 벌써 6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는데요. 5% 정도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고가 경신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일단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던 건 정동훈 전문가님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는 현재 9% 가까운 수익으로 여전히 보유 의견 주셨고요. 파인테크닉스 조금 아쉽습니다. 12% 정도 손실인데 지난 30일이었나요? 조금 급락이 나왔었죠. 잠시 뒤에 AS 한번 받아보고요. 우리금융이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진디스플레이 조금 아쉽죠. 실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11% 정도 손실입니다. 손절가 이탈하면서 전량 매도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종목이었는데요. 트레이스였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1% 정도 손실이고요. 그 다음 보이는 DAP 역시 3% 정도 손실인데 일단 두 종목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가장 먼저 5% 추가 매수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던 RF텍부터 살펴볼게요. 최고가 경신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RF텍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추가 매수할 타임을 그동안 계속 재고 있었는데 추가 매수를 이제는 지금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RF텍을 예전에 추가 매수 추천드린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은 주력 사업이 이제 모바일 충전기기 사업은 이제 충전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로 드디어 무선 충전 시장이 진입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RF텍 그리고 동양 EMP 같이 이렇게 유선 충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유선 충전기 시장은 지금 현재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실적 성장만 있었는데 드디어 갤럭시 S4에는 무선 충전기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50% 증가한 3.5대 3억 5천만 대를 삼성전자에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실적 증가도 예상되지만 RF텍 같은 경우는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기를 납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 증가를 비트하는 실적 성장세를 이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RF텍의 무선 충전기는 기존의 유선 충전기 대비 단가가 2배에서 3배에 이르기 때문에 실적 증가와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LED 조명 시장의 본격 성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RF텍 같은 경우는 LED 조명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50% 정도를 일본의 엔도 조명이라는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엔도 조명의 차트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엔도 조명의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면서 현재까지 거의 6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일본의 엔도 조명입니다. 엔도 조명 수혜 업체로 국내에서 뽑았던 게 루미 마이크로 정도인데 루미 마이크로가 엔도 조명의 수혜주다
그렇게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RF텍도 LED 매출의 50%를 엔도 조명에 납품을 하면서 아무래도 숨은 엔도 조명 수혜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LED 조명에서도 실적 성장이 올해에는 100%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DNB 안테나인데 DNB 안테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동반 스마트폰 성장률하고 같이 하는 실적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저평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RF텍의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1687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00억 순이익이 300억 이상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 PER 5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아무래도 휴대폰 부품주 PER을 맞춰 가려면 추가적으로 2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F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15,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는 19,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을 그러면은 기존의 9,400원에서 1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 9,400원 정도면은 뭐 PER이 3배, 거의 2~3배 정도로 내려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손절 가격을 13,000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에 편입했던 종목이었죠. RF텍 무선 충전 시장 진입하고 또 LED 조명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됩니다. 주가 잘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도 있는 상태다 하시면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5% 정도로 매수 가격은 15,000원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까지도 목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목표 가격은 19,5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13,500원으로 기존 9,400원에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일진 디스플레이는 조금 아쉽습니다. 손절가 이탈하면서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AS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제 손절하기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제가 손절 가격을 지금 19,000원으로 드렸었는데 현재 가격이 19,100원인데 이미 장중에 19,000원을 아래로 돌파하면서 손절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매 처리를 하지만 일진 디스플이나 뭐 BH 등등 지금 휴대폰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의 매기가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차익 매물에 의해서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차 벤더로 지금 터치 패널 우려, ITO 필름 공급 우려감이 있지만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우려감을 배제하고 지금 종목을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2013년에도 2012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단기 코스닥 중소형주 투심이 악화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해 안에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매 처리를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2만 원 이상 24,000원까지 좀 보유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시지만 아쉬운 분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3,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종목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12% 정도 손실이지만 의견은 그대로 보유 의견이십니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3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매출액 쇼크가 아니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실적 쇼크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는 올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국내 관공서에 LED 조명을 공급을 하지만 수출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장에서 말이 나오듯이
LED 조명 시장은 2013년 올해 하반기에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이 201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네. 파인테크닉스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까지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잘 달리고 있는 종목들 더 많죠. 다른 종목 살펴볼게요. 파워로직스와 우리금융인데요. 한 9% 정도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차트도 우상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AS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차트가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이 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은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기관에서 우리금융을 굉장히 많은 수량을 담았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은행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금융이 그 추세를 추가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지금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12,8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추세를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는요? 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 포트 편입을 했다가 지금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손실 구간에 돌아섰다가 최근에 시장에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숨은 수혜주다,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숨은 수혜주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지금 파워로직스가 지금 손실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는데 파워로직스의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은 파워로직스는 너무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파워로직스가 2012년까지 기업의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파워로직스 대주주가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 파워로직스 자체적으로 감사한 거와 그리고 회계 감사를 받은 실적이 일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기업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 이미지 때문에 1차 목표가를 5,000원으로 드렸지만 네. 5,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네. 5,000원 이상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AS를 받아보고 있는 동안에 코스피는 조금 더 힘을 내서 현재 상승 전환한 상황입니다. 1964포인트로 어제보다 한 0.1% 정도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개인의 매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 쪽으로 선물을 1,400개약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환율은 오늘 장중에 1,098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1,100원대가 이제 외국인 매수 전환의 변곡점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국내 네. 증시의 최대 이슈는 역시 환율입니다. 네.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의 디커플링이 강화됐는데 이미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우려감이 표출된 상태입니다. 네. 더 이상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엔화가 약세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 원화가 추가적으로 지금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가던가 그리고 엔화가 단기에는 크게 지금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6월, 7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원화나 엔화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바닥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어떤 모습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동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담기게 되는 종목들은요. RF텍, 파워로직스, 파인테크닉스, 우리금융, 트레이스까지 일진 디스플레이는 빠지게 되겠죠. 네,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RF텍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5% 추가 매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진입 가격은 15,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우리금융, 트레이스까지 그대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